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광주 민중항쟁에 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내년이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라고 하는 점도 그렇고, 특히 이제 현 시기에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적 재현을 둘러싸고 첨예한 사회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좀 심층적인 그 고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모저모 이렇게 항쟁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개 과정이라거나 또 그 전개 과정에서 북한이나 미국의 그 입장들과 태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주제로서는 아마도 마지막 일 것 같은데, 광주 민중 항쟁을 이후의 그 역사에서 누가 어떻게 그 재현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역사적 재현의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고 싶습니다. 재현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상황 자체 속에서, 즉 현장 속에서라기보다는 현장, 당대적 현장은 끝났지만 그것이 시간 속에 살아남아서 이후의 세대들에게 재생산되는 그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현이라고 하는 말이 대의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사유 속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나타난다라는 말로도 가능한데, 일단 우리는 오늘은 그 역사적 재현의 문제, 광주항쟁 이후 약 40여 년에 걸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찰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는지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광주 민중항쟁을 재현하는 커다란 흐름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광주 민중항쟁이 폭동이었고, 또 폭도들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마저 북한과 같은 외부의 사주나 공작에 의해서 전개되었다고 보는 그 부정적 재현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었고, 그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죠. 또 하나는 개혁적 재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재현 방식은 혁명적 재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고, 어떤 점을 바꿔야 되고, 또 어떤 점을 되살려내야 하는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재현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정적 재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 사회와 세계의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되풀이되어 온 재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현 방식의 시발점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광주항쟁 전후의 시기에 부산 마산이라거나 사복고환이라거나 서울이라거나 이런 데서 이미 터져 올라왔던 광범위한 민중, 시민, 다중들의 그 항쟁들을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고 보면서 미국이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사회에 구축해 온 일정한 그 질서, 그 질서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유신질서로 나타났었는데요. 이 유신질서에 대한 그 도전을 기본적으로는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바로 질서의 회복을 위한 일련의 이제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긍정적이고 또 지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회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관점은 항쟁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와 계엄군에 의해서 몸으로 육화되고 체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진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폭도들의 폭동이기 때문에 진압될 필요가 있다. 질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진압이다.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이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이죠. 이 관점은 이후 전두환 신군부의 그 정치 권력화와 또 민주정의당 또 민자당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오늘날의 자유한국당 등등으로 이어지는 우파 정당들의 관점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재생산되어 오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정적 재현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 주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아주 긍정적인 주동자, 그 행위자들은 당연히 신군부와 계엄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계엄군의 관점에서, 계엄의 관점에서 역사를 파악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들의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의 관리하에서 전개되어 온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발전국가를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체제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필요했던 관점이었다. 아래로부터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학생들과 여성들과 광범위한 하고 다양한 종류의 시민들의 움직임들을 어떤 형태로건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시키고 자본주의를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이제 하나의 세계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이제 우세했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서 서서히 이제 기각되고 사회의 소수적 관점으로 내몰리기 시작해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연금과 구속을 이제 되풀이하는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이제 폐기되어 가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런 관점을 재생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패퇴한 그러한 관점을 되살리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개혁적 재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혁적 그 재현은 광주 민주항쟁 당시의 그 현장에서도 일정하게는 나타났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수습위원회의 관점이 개혁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계엄군의 그 폭력도 과도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계엄군의 항쟁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관점. 그러니까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엄군의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무기를 반납하기 위해서 무기 회수를 하는데 수습위원회는 자기 작업에 이제 그 주안점을 두었었고, 도청 지하에 그 준비되어 있었던 그 폭탄들의 뇌관을 비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체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무장 역량을 이렇게 낮추는 쪽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관점은 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폭도로 보는 관점하고는 구별될 수 있지만, 무장한 시민들은 폭도이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이고 수구적이고 또 보수적인 관점하고 이렇게 그 은밀하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 당시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의 행위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인데, 계엄군이 우리를 폭도로 볼 위험성을 없애는 것에 싸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바로 수습위원회의 관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회군 당시에도 10만 이상 모인 그 군중들이 행진을 계속 한다거나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점거 농성을 할 때는 계엄군에게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산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수습위원회의 관점은 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관점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또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생활 그 원칙이나 혹은 규율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내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 설정하기보다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생활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의 보수 야당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부정적 재현이 패퇴하게 되는 계기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그 소위 민주화 정부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김영삼 정부를 민주화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건 민주투사로서의 김영삼이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그 집권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복잡성은 있지만, 어쨌건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적 그 관점을 정치적 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인 그러한 이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화 정권들에 의해서 바로 부정적 재현이 패퇴하기 시작하면서 광주 민중에 대한 주된 재현 양식으로 나타나는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엄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대의체계 속에 민주주의 정권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아래로부터의 운동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체계 속에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낸 동원 세력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바로 김영삼 정권이라거나 특히 김대중 정권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즉 거기에 동력으로 작용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광주 민중 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정립에 공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항쟁 그 참여자들과 그 희생자들을 유공자로 이렇게 정의하는 작업이 전개됐습니다. 항쟁의 국가화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역사 전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광주가 국가화된 이후에 광주 자체에서 항쟁적 동력들은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현 자체가 개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즉 국가를 어떻게 리폼, 다시 재형성할 것인가, 국가의 형태를 어떻게 재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이제 동원력으로 정의되면서 항쟁의 현실성이나 미래성은 많이 이제 약화되고, 이미 민주화된 그 정권에 기여한 과거적 공로로서만 광주 민중항쟁이 기억되게 된 것이죠.